솔잎이 혈관 청소에 도움되는 거 아시죠? 솔잎 농축액인데요. 98%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혈제인데 요거를 2주만 드시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항산화 관리에도 도움되고요. 이봉규TV 특가 할인합니다. 2달치 사시면 2달치를 무료로 드립니다. 전화하세요. 이번 찬스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크게 얘기해서 잡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힘당의 무기력과 배신자들이 속출하는 거. 그러니까 견제에 힘이 없고 무기력한 거. 그리고 배신해서 이렇게 된 거. 두 번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그 아주 어마어마한 그 독재와 폭정, 그들의 야욕 뭐 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렇게 근데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론 무기력과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뒤에 전부 배후는 중국이다, 이런 말이 성립된다. 언론이 이렇게 된 것도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요. 부정선거는 뭐 대놓고 중국과 연결된 게 미국에서도 밝혀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야당과 이렇게 무기력한 것도 중국의 어떤 그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결국은 중국의 막강한 힘, 막강한 자금력이 그냥 침투해서 언론, 정치인, 그다음 오피니언 리더 이렇게 쫙 장악된 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부정선거까지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역지사지로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못 먹어서 안달인데 전쟁 안 일으키고 먹을 방법이 이건데 그거 안 하면 중국이 직무유기야?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역지사지로. 중국은 전쟁 안 일으키고 한국을 자기네 영향권 하에 놓으려고 안 하면 바보지. 그 방법이 부정선거. 그 방법이 언론 등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어떻게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매수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공안이 힘이 엄청 세죠. 엄청난 경고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중국 공안이 한 방송에서 한국은 중국에 잠식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한번 들어봐. 너무 모르더라, 한국 사람들. 제가 95년도부터 사회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무하다 보니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접촉하게 돼요. 40대부터 80대에 한중 비즈니스로 많이 다니던 분들 보면요, 거의 공상화에 잠식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인민입니다. 중공의 전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생활 습성이고 사고방식이고 완전히 한국을 잠식시켜요. 이 중국이 완전히 민주당 파예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존중을 이제 뭐 합법적으로 해줬잖아요. 행정명령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93년도가 90몇 년도가 조선족 이화가 뭐 원양 해선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인권 변호사로서 도와준 사건. 그런 투억이 조선족들한테 굉장히 쌓여 있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뭐 좋아하는 데하고 정치 참여는 또 다르잖아요. 중국인 아닙니까? 그럼 한국의 정치에 참여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중국에서 관저 앞에서 이런 데서 감사회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이제 사회가 정체성을 뒤흔들거든요. 간접적으로 침략 당했다. 너무 모르더라,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침략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중국의 공안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뭐 파견도 나와서 오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말도 공부하고 한국을 연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데 먹혔다. 잠식당했는데 모르고 있다. 잠식 어떻게 해? 다 오래전서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문재인 때 이렇게 하고, 그 전에 노무현 때 어떻게 하고, DJ 때부터 아니까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 잠식당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좌파들은 이게 잠식당해서 중공의 힘을 과대평가합니다. 이제 미국의 한미동맹 없어도 중공과 함께 하면은 우리나라가 국익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판단이 옳다는 거야. 뭐 잠식 당하고 매수당했는지 협박 당했는지 하여튼 뭐 이러저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들의 신념은 그거예요. 미국보다 중국하고 붙어야 국익도 좋다. 자기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KBS조차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지. KBS는 아시다시피 그 뭐 우파 방송입니까? 뭐 뻔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KBS 시사에서 올린 거를 쇼츠로 올렸는데요. 보시겠습니다. 1차 공격에 타이완 공군과 해군이 괴멸되고 섬 주변이 봉쇄됩니다. 인민해방군 수만 명이
타이완 서남부로 돌격하는 사이 공병 부대는 타이완 해안에 낙하합니다. 30개 대대가 상륙에 성공하지만 확보한 교두보는 타이완 전체 해안의 7% 정도에 불과합니다. 타이완 지상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일본 자위대 지원을 받는 미군 잠수함과 전투기들이 출동합니다. 반격은 성공적입니다. 중국 상륙 부대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2주 만에 중국군은 본토로 후퇴합니다. KBS 시사계획 창에서 이렇게 한 거를 요 쇼츠로 올렸는데 타이완의 그 워게임이죠. 전쟁 게임을 시뮬레이션으로 돌아보니까 모든 능력을 활용했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이완 점령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믿는 이 맹신자들은 중국이 타이완도 점령하고 앞으로 중국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길 대비해서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들 하는데 중국은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지만 미국은 우리를 지키려고 그래요. 지금뿐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요.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준준 유칠그라 님이 올리신 건데요. 눈물 나는 영상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는가 보시겠습니다. 하버드 미국인의 한국 사랑 이제 하나의 예인데 미국은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한국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세력, 북한의 세력을 이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걸 막는 우리가 말하자면 항공모함 같은 역할을 해서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싶어 해요. 그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한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도와주는 이렇게 목숨 건 지금 여기 해밀턴 이제 장교를 소개했는데 이거 말고도 6.25 때요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 오피니언 리더 장군들의 아들들이 현역 입대해서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장군들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6.25 전쟁 때.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남의 나라에서 죽어도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게 미국의 국익이고 그게 한국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국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농감생신이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정치의 오랜 속설이 가까운 나라가 강대국이면 먹으려고 그러지만 멀리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면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 이론이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어디예요? 중국이지. 우린 먹으려고 그래. 미국은 전쟁에 이겨서 일본을 함락시켰지만 그때 우리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잠시 군정으로 안정되게 통치는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발전시키게끔 하고 얼마나 많은 원조를 했어요. 그리고 원조하고 또 해주고 밀가루빵까지 그냥 옥수수빵까지 오려면 주고 이렇게 해서 살려놓고 하니까 6.25 전쟁 터지니까 또 군인들 보내서 또 구해주잖아요. 중간에 미군 철수도 한번 했습니다. 철수하라고 난리 버거질 쳐서. 그러나 6.25 터지니까 다시 들어와서 도와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자유민주주의로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게 미국의 대전제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주의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마두로고 잡는 거예요. 지금 쿠바 잡으려고 그래요. 쿠바도 지금 곧 손보게 생겼어요. 그리고 중국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중국이다.
그런데 뭣도 모르는 좌파들이 그 중국 편에 서서 나불대고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이 공산주의에서 기업가들은요 정치 발언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당하니까 뭐 압수수색에 심지어 구속 막 시키고 회사를 없애버리기도 하니까 저들이 정권 잡으면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건희 회장의 따끔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 왜 이래야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KT탄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 이건희 회장의 생전 얘기예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모르겠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과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경제하고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떠나서 도대체 전략 체계도 그런 말법을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자유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 비판한 겁니다. 회사 문 닫을 각오로 비판한 거예요. 이 공유제 누가 주장해요? 이 좌파 정권들이 DJ 때는 뭐 적극적으로 이 공유제를 쓰지 않았어요. 문재인, 노무현 때 쓰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그 비슷한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거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없다. 들어본 일도 없고 아니 이건희 회장이 학부고 석사고 정치학과 나왔어요. 조지 워싱턴 선배님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대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쓰냐? 중국과 함께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거냐? 이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놓은 이 나라인데 이건희 회장의 선대,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박태준 회장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통치력에 부응해서 일궈놓은 나라를 그냥 이 공유로 다 뜯어먹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중국 쫓아가다가요. 나라 다 뺏겨요. 미국과 함께 한미일 협력으로 그쪽하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국익이야. 그게 국익. 이념도 있지만 국익. 미국에 맞서는 나라들 다 못 살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 어디가 잘 살아요? 중국 잘 살아요? 가보세요. 중국 인민들 어떻게 사는지. 러시아 잘 살아요? 러시아 인민들 어떻게 사는지 가보시라고. 서방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잘 발전시킨 나라들이 다 부자 나라들이야. 우리도 그래서 부자가 됐고 우리나라도. 근데 왜 이 공유 찾고 중국 찾고 왜 중국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뭐 타이완을 먹으면 뭐 그냥 중국이 완전히 태평양 다 잡는 것처럼 막 호도하고 방 떠서 오죽하면 KBS조차 그래 시뮬레이션 나왔잖아요. 중국 공안이 얘기합니다. 한국인들 너무 모르고 있다. 다 잠식당했는데 너무 몰라.